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방송을 켜봤어요. 오전에 제가 오전 개장 전에 방송을 키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니까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이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 고객님들께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정하시고 오버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볼게요. 현실적으로. 일단 4월달, 3월달, 2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을 때 포인트 차이를 보세요. 3.79포인트 올랐죠. 2.57포인트 올랐죠. 2.35% 올랐습니다. 2.3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근데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오늘 발표된 거 보면 1.60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그 말이 뭐냐면 어 물가가 서서히 정점을 찍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면 사실은 걱정할 게 아니라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는 호재로 생각을 해야 돼요. 호재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는데 나스닥 지수가 막 빠지죠.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막 중구난방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왜 던지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보세요. 지금 왜 빠지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분명히 1.60, 이전보다 포인트는 낮게 올라갔고, 물가 지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시장이 뭐를 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오바스럽게 오바를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바를 떠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염려하는 거는 0.5%씩 올린다라는 금리가 사실상 0.75%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0.5%가 아니라 0.75% 정도의 금리 인상이 앞두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무지성으로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욱더 강경하게 통화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주식이 빠지는 건데 지금 이렇게 페닉셀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 이때 물량 많이 뺏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년 동안 투자자별 주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고객님들께도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라 설명했냐? 1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사실상 어마어마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담지도 못했고 계속해서 팔기 바빴는데 딱 이 시점 고점까지 꽉꽉꽉꽉 채웠던 동학개미 운동했던 개미 투자자들 늘 역사는 반복되듯이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되냐면 공포에 질리죠. 공포에 질린다. 그리고 또 뭘 생각하냐? 본전을 건져야 되겠다. 본전 건져야 되겠다. 본전 건지자. 어? 본전 심리 올라오고 공포 심리 때문에 더 이상 이성을 되찾지 못합니다. 무조건 감성적으로 대처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했고 금리야 늘 예상했던 대로 0.75%까지 간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공포의 무지성으로 떨어서 본전 건지자는 생각이 여기서 팔기 시작할 거예요. 꼭지점에서 팔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서서히 던져지겠죠.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아싸리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죠.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이때가 딱 손바뀜이 나옵니다. 손바뀐다. 그쵸? 무조건 이거는 각본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아주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 한번 터졌을 때 서킷 들어왔죠. 바닥 찍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무지성으로 담아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으로 위주로서 코스피 지수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이게 통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돈 때문, 유동성의 플로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적정 주가는 어디냐면 이전에 코로나 때 개박살 났던 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2000pt에서 2250pt까지. 그리고 최저점 바닥은 1750pt까지가 지금 코스피의 적정 기준선이에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까지 올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기관이 담을까요? 외국인이 매수를 할까요? 얘네들이 뭐 약 먹었어요? 미쳤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게 뭐죠? PER이죠. PER. 프리미엄이 껴있어요. 프리미엄. 거품이에요. 거품. 버블이고 거품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악재를 계속해서 던지죠. 긴축 악재 던져. 금리 인상 악재 던져. 시장이 계속해서 이 버블을 터뜨리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상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보세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정점을 찍어가고 있고 그동안도 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야 포인트가 엄청나게 높게 기록한 적은 없어요. 1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올라갔지. 그래서 1포인트까지 지금 떨어진 건데 사실 좋아야 되는데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 들어올 겁니다. 여기까지 떨어지길 바라면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입을 벌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라 이러고 여기서 던지면 누구 좋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량 내던지면 기관 외국인 애들이 다 받아먹을 텐데 그리고 얘네들이 다 받아먹고 매집이 어느 정도 되면 얘네들 자금력이 어마어마하죠. 장기 펀드에다가 자본력이야 뭐 어차피 고객 유치한 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랫동안 매집하고 6개월, 1년, 3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그렇지가 못하다고요. 경제는 어렵지, 물가는 올라가지, 내야 될 건 산더미지. 그러니까 던질 수밖에 없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던지기 시작하면 얘네들 배부르게 하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또 토해내겠죠. 그럼 여기서 또 개미들이 못 모르는 개미들이 여러 데서 또 먹는 거예요. 또 손실 보고 이게 무한 루트의 반복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방송 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도 난리예요. 날뛰기 하죠. 널뛰기 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라. 비트코인도 뭐 시즌 종료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이런 시즌 종료된다 망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공포 패닉 와요. 공포가 오고 패닉이 온다. 패닉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만 보자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좋아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3포인트, 뭐 2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1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좋아해야 된다고요. 정점을 찍었으니까. 물가가 이제 안정을 되찾는 거 아니야? 물가가 이전보다 조금 떨어졌네. 안정을 되찾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조금씩 물가가 안정이 되찾기 시작하면 금리 속도가 빨라지냐? 아니죠. 낮아지겠죠. 금리 속도가 낮아지면 그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겠죠? 올라가겠죠. 근데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죠? 그냥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해요. 시즌 종료가 그렇게 함부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비트코인 올랐죠. 이때 쭉 빠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시즌 종료다. 이제 코인 시장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즌 종료. 유튜버 애들도 이때 막 떠듭니다. 시즌 종료됐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 뭐라 그러냐? 이때는 또 비트의 호황기다. 또 미친 소리를 합니다.
언젠 시즌 종료가 됐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이게 빠지니까 또 시즌 종료다? 시즌 종료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죠. 이미 객관적으로만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이미 비트코인은 ETF 상품으로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이 가상이라는 메타버스도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깊숙하게 서서히 스며들고 있어요. 가상 부동산, 가상 뭐 화폐, 메타버스 세계에서 공연도 하고 거기에서 가게도 짓고 이제 완전하게 이게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시즌 종료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저 같으면 담습니다. 돈만 있었으면 제가 시드만 진짜 돈만 빵빵했으면 이때 담죠. 이때 시즌 종료다라고 떠들기 시작할 때 공포심리 떨 때 왜? 비트코인이 망할 리가 없죠. 더 이상 뭐 예전에 초창기 뭐 진짜 지금처럼 법안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법안이 없었고 그리고 진짜 가상화폐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졌을 때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아 이거 진짜 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는 뭐가 달라졌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드를 하지 마시고 페닉스로 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대신 여기에서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도 코인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조건적으로 제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은 주식, 코인 둘 다 포함해서 일단은 그 기업에 대한 혹은 플랫폼에 대해서 성장을 하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성장하고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 기업이 이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유무형이 됐든 뭐를 창출해야 되냐면 이 실질적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돈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되고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향후의 가치도 높은 기업과 플랫폼이다. 또한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유무형의 실질적 이득과 매출을 올려주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은 시장이 아무리 하락하고 급락하고 뭐 선물 시장이 떨어지네 뭐 나스닥이 떨어지네 이런 소리를 한다 한들 왜 두려워하세요? 왜 무서워하시고? 제가 이 바닥의 짬밥이 이제 8년이에요. 이 바닥 짬밥이 8년이고 리딩만 8년을 했어요. 제가 별걸 다 겪었죠. 별걸 다 겪었습니다. 제가 금융위기, 메르스 사건, 세월호 사건, 사스, 인플루엔자, 익시트, 그리스 디폴트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어차피 장기적으로 뭐하냐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뭐를 하라고 하냐면 워렌 버핏도 그렇잖아요. 워렌 버핏도 뭘 사라 그러냐면 인덱스 상품을 사라 그래요. 인덱스 상품이 뭐냐면 얘네들이 사이클이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지만 사실적으로 뭐하냐면 사실적으로 뭐하냐 어찌됐든 사이클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뭐하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인덱스 펀드에 가입을 해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면은 뭐가 되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이 인덱스 펀드 하는 게 지금의 폭락이 뭐 지금은 눈에 띄게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주식시장은 많은 사건들을 겪지만 점진적으로는 뭐한다? 우상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도 그렇고 방송 보시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물가지수 확인을 한 다음에 시장이 급락한다고 해서 염려치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시장에 악재를 주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일단은 물가지수 괜찮게 나왔어요. 물가지수는 원인이 아니에요. 하락을 주는 원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하락을 주는 원인은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로서 0.5%가 아니라 0.75%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가 올라가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할 텐데,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당연히 안전적인 국채금리의 이자를 받으려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뭐가 나오냐? 한마디로 해서 탈출, 돈이 캐시플로우가 나가게 되고 이탈이 되고 다들 안전적인 자산, 현금을 확보를 하든가 채권을 사든가 이러한 자금 이탈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는 걸 염려를 한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 다우지수, 나스닥, 스탠다드 푸어 지수는 이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틀 안에서. 하지만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건 이거 견뎌야 돼요. 견뎌야 되고 이거 무조건적으로 이 시점에서 팔아 제끼면 이 시점에서 무조건 던진다? 던져버린다? 던진다? 아 물론 제가 말하는 건 PR이 낮은 종목 담아야 되겠죠. 우리 고객님들처럼 우리 VIP 고객님들처럼 PR 낮은 종목 담아야 되겠죠. 제가 작년에서부터 저희 고객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거품 존나 심하다. 버블이다. 올해 힘들 것 같다. 2022년도 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수익 내기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열심히는 해보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품 많이 껴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종목 추천해 주겠다. 뭐 했냐? 이미 PR 낮은 동전업계에서 PR 낮고 프리미엄이 덜 껴있던 이 바닥에서부터 상승 안 했던 종거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 머물렀을 때부터 상승하지 않았던 것 들어간 겁니다. 더 빠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안정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PER 가득 껴있던 것만 졸라 떨어지는 거예요. 거품 터지면서 본전 건지겠다 하면서. 근데 제가 말하는 조건이 이런 거면 PR이 낮고 가치 성장,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꾸준하게 증가하는 거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라면, 그런 조건이라면 이 구간에서 버티셔야 돼요.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텨야 된다. 근데 여기서 팔아버린다, 여기서 손절 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완전히 아웃됩니다. 손실 메꿀 수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손절 나면 많은 동학개미 운동하시고 동학개미 여러분들 본인이 담고 있는 PR이 낮은 종목들 잘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던져버리면 아웃돼요. 그렇게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틀이니까 0.75%니 0.50%니 어차피 예견된 일이고 물가가 서서히 정점을 찍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봉쇄가 풀리고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얘네들 전쟁만 서서히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면 진짜 개같이 반등합니다. 이것만 기다리세요. 그냥 이 꽉 깨물고 이것만 기다리세요. 중국의 봉쇄령 풀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딱 풀리면 증시는 개같이 반등한다. 뭐 위주로? 저평가돼 있던 종목 위주로.
이것만 핵심적으로 잡으시고 오늘 시장 나스닥이 폭락을 하든 비트코인이 오락가락하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핵심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절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게 제일 좋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 어플리케이션 이거 다운받으시는 게 좋고, 아니면 투자마을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기 이장님과 채팅 주시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패닉셀에 여러분들 동요치 또 불안하거나 공포에 떨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